최근에 제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별 후 전 애인에게 여전히 마음이 있음에도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는 비율이 무려 40%나 됐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15%나 됐는데요. 바꿔 말하면 내가 상대에게 확신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답장하기 쉬운 방식으로 연락한다면 답장이 올 확률, 더 나아가 재회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확신을 줄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연락해야 상대가 답장하기 쉬운 연락일까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설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특히 눈에 띄는 건 4번 항목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신 분들의 심리는 다시 돌아가도 결국엔 비슷한 일로 또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생각으로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일 겁니다. 반복되는 갈등이나 나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헤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주로 하는 생각들이죠. 이 경우 상대가 아무리 애정이 남아있어도 이별에 대한 생각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나 어설픈 회유의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죠. 그러면 이런 상대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다짐들을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미 그런 말들로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연애 과정에서 수도 없이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는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 차례의 기회를 줬을 테니까요. 즉, 여러분의 말에는 더 이상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노라는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재회에서 중요한 핵심인데요. 대화에도 관성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관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일단 어떤 선택이나 태도를 취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여러분이 상대가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상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카톡을 보냈을 때 무조건 답장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가 아닌 예스의 답을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관성이란 녀석 때문에 한번 일십을 한 상대는 계속 일십으로 일관할 확률이 높으며,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상대는 계속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대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쨌든 상대는 이미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죠. 본인만의 여러 가지 경험적 데이터들이 상대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을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데이터 이외에 다른 모습이나 태도를 보여줘야 상대가 조금이나마 사고의 전환을 시도해볼 가능성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단순한 몇 마디 말로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의 욱하는 성질이 문제라면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말 대신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 내가 깨닫는 과정, 바뀌는 과정들을 상대에게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노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말로만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 번째 항목인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 역시 위에서 말한 인지적 관성을 생각해 봤을 때 상대가 한번 일십을 하면 계속 일십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연락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왜 상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냈을 때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감정의 온도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상대와 여러분 사이의 속도 차이가 심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이별 상황에 따라 분명히 감정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와 내가 관계를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보다는 먼저 상대가 나랑 대화할 의사는 있나, 대화 정도는 이어나갈 수 있는 감정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몰톡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스몰톡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카톡이며, 무조건 답장이 올 수밖에 없는 카톡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키워드를 생각해보세요. 이땐 기준을 내가 아닌 상대에 두고 상대가 흥미로울 만한 주제를 찾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상대도 더 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인지적 관성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상대가 부정적인 반응이 지속되지 않게, 연락을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